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4월 25일 시행한 소방기계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지하 2층, 지상 11층인 요 내화 구조죠. 여기에다가 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지상층에 필요한 헤드의 요 개수를 산출하는데 헤드는 정방형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방형은 요 헤드가 그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헤드 간의 거리가 다 S죠? 즉 같다는 거죠. 자, 요 대각선을 그렸을 때 요 각은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헤드 간의 거리 요 S는 요 거리가 수평거리 R이 이쪽도 수평거리 R이 돼서 요 대각선의 길이는 2R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해주면 바로 요 헤드 간의 거리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방형으로 헤드를 갖다 설치했을 경우에 헤드 간의 거리 요 S는 2R의 코사인 45도인데 이게 내화 구조니까 요 내화 구조는 수평거리가 2.3m 이하죠. 그래서 2.3m를 갖다 대입을 하고 코사인 45도를 곱하면 바로 요 헤드 간의 거리 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가로열에 필요한 요 헤드의 개수는 가로의 길이 요 30m에다가 헤드 간의 거리 2R에 코사인 45도 나눠주면은 9.22. 그래서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반올림이 아니고 절상이죠, 절상. 무조건 올려줘서 정수로 표기하면 10개가 되는 거죠. 자, 세로열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열 20m죠. 세로 길이 20m를 헤드 간의 거리 2R의 코사인 45도로 나눠주면 6.15니까 무조건 절상해서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층당 필요한 요 헤드 개수는 가로열의 그 헤드 개수에다가 세로열 헤드 개수 곱하면 층당 70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여기 지상층이 필요한 거니까 지상층이 지금 11층이죠. 그래서 11층에다가 층당 70개씩 곱하면 지상층에 필요한 헤드의 개수는 770개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여기 펌프에 요 전 양정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펌프의 전 양정은 조건에 보시면은 펌프에서부터 최상층 헤드까지 수직거리가 지금 48m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 펌프가 있는데 요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요 헤드까지 요 수직거리가 요게 48m라는 거죠. 자, 48m라는 건 이게 바로 실양정을 의미하는 거죠. 자,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 손실 수도는 12m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전양정 H는 실양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에다가 헤드의 방사 환산수도 10m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양정은 실양정 48m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12m, 여기에다 헤드압, 방수압, 환산수도 10m를 더해주면 전양정은 70m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요 전동기의 용량을 갖다가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전동기 용량 킬로와트는 요 비중량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여기에다가 전양정 H 미터 곱하기 H가 아니고 Q죠.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 전양정 H 미터. 자, 이놈을 펌프의 효율로 나눠주고 여기에 전달계수 K를 곱하면 바로 그 펌프의 모터 동력이 되는데 여기 전양정은 지금 70m 나와 있죠. 근데 Q는 지금 한 층에 30개니까 30개를 넘으면 기준개수 30개가 되는 거죠. 11층 이상이니까 여기 11층. 그래서 30개에다가 헤드 1개에 분당 방사량이 80리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400리터 퍼 분이 나오니까 요걸 세제곱으로 하면 2.4
세제곱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펌프의 그 토출량은 이놈은 2.4 나누기 60세크가 되는 거죠. 자, 물 비중량은 9.8 kN/m의 3승이고, 그 다음에 효율은 65%니까 0.65. 전달 계수 K는 요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9.8에다가 펌프의 토출량 2.4 세제곱퍼 분이니까 요걸 2.4 세제곱퍼 60세크가 되는 거죠. 전량정 70m, 효율 65%니까 0.65, 전달 계수 1.1. 그래서 46.44 kW가 바로 요 펌프의 요 전동기 용량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드의 배치 요 정방향일 경우에는 헤드 간의 거리 요 S가 다 같다는 거죠. 요 각은 45도. 그래서 헤드 간의 거리 S는 2R에 코사인 45도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수평거리 R 값 꼭 이건 암기하셔야 되죠. 자, 무대분화 요 특수가연물은 1.7m 이하. 그 다음에 기타 구조 비내화 구조는 2.1m 이하. 내화 구조 2.3m 이하. 그 다음에 레크식 창고 2.5m 이하. 공동주택 아파트는 3.2m 이하. 레크식 창고죠. 특수가연물일 경우에는 레크 높이 4m 이하마다 레크식 창고, 그 밖의 것, 기타는 레크 높이 6m 이하마다 설치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동기 용량 계산하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여기 배관의 요 관부속품 중에서 요 유체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를 우리가 체크 밸브라고 하죠. 자, 그럼 체크 밸브의 요 종류에서 요 스윙형하고 리프트형에 대한 그 차이점을 두 가지씩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스윙형 요 체크 밸브는 수평하고 수직 배관에 모두 설치할 수가 있고, 리프트형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적죠. 자, 반대로 요 리프트형 요 체크 밸브는 수평 배관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스윙형보다는 압력 손실이 큰 편이죠. 요 두 가지 여러분이 차이점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 여기 유량이 1.28, 그리고 회전수가 3600rpm, 양정이 128m라는 얘기죠. 자, 비속도 값이 최소가 200, 최대가 260일 경우에, 요 다단 펌프 사용할 경우에는 몇 단의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가,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비속도 구하는 공식 있죠? 즉, 비속도 NS, 비교 회전도죠. 자, 요 놈은 회전수 RPM 수에다가 루트 Q죠. 그래서 Q는 토출량, 그 다음에 요거를 이론 단수분의 전양정에 이게 4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서 단위는요, 요 N은 RPM 수로서 단위는 RPM이고, 회전수, Q는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또 요 H는 전량정 미터가 되고, N이라는 것은 단수죠. 자, 그럼 여기서 뭐를 구하라고 그랬냐면 요 N을 구하라는 거예요. 몇 단 펌프를 갖다 해야 되느냐, 요걸 지금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비교 회전도는 요 구하는 요 공식을 꼭 암기를 해야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n분의 요 h라는 것이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요 q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q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공식을 이제 유도를 해내야 돼요. 이 비속도값이 회전수에다가 루트 토출량 q가 되고 요 n분의 요 전양정에 요게 4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걸 나타내면 비기어 회전도 비속도는 요 n의 이런 그 단수의 4분의 3승분의 요 전양정 h의 4분의 3 분의 n 곱하기 루트 q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서로 대각선으로 곱한 건 같은 거죠.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거. 자, 그러면 이게 ns 비교 회전도 곱하기 n의 4분의 3승분의 h의 4분의 3승이죠. 요 놈은 n 곱하기 루트 q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n의 4분의 3승분의 ns 곱하기 h의 4분의 3승 이놈이 n 곱하기 루트 q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1이니까 대각선으로 곱한 건 서로 같으니까 결국 여기서 단수의 요 4분의 3승은 n 곱하기 루트 q분의 ns 곱하기 h의 요 4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4분의 3승을 요거를 없애주려면 여기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주고 이 전체에다가 3분의 4승을 해주면 되겠죠. 요건 곱하면 그대로 n이 되니까 요놈은 그대로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식을 여러분이 유도해내 가지고 주어진 값을 여기에다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주어진 공식, 요 놈을 지금 산출해냈죠. 요 놈에다가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nsb 속도값이 여기 최저 200이죠. 해서 200을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비속도 200 곱하기 h 전량정이 지금 128m죠. 128에 이게 4분의 3승 여기 보시면 h의 4분의 3승이죠. 전량정의 4분의 3승. 그래서 여기 n 회전수가 지금 3600rpm이죠. 여기죠. 그러면 루트 q니까 펌프의 토출량은 1.228 세제곱퍼분 이런 거 갖다 대입을 한 거죠. 여기에 3분의 4승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37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절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론 단수는 비속도가 200일 경우에는 이론 단수가 3단이 되는 거죠. 자, 최대값 260, 비속도 260을 대입했을 경우에는 나머지는 다 양정 같죠. 그 다음에 RPM 같죠. 토출량 같으니까 계산하면 3.36이니까 무조건 절상을 하면 이론 단수는 4단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몇 단의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가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3단이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론 단수를 구하는 요 공식을 유도를 해내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여기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다음에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천장과 요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요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세 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조건을 주고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보면 이거는 산수 문제 어떻게 보면은 주어진 여러분이 요 식을 갖다 이용을 해서 문제만 그냥 풀면 되는 거죠. 자, 상부에 설치된 요 배연구에서 요 배출량 세제곱퍼 분을 갖다 계산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Q라는 것이. 연기의 요 발생량, 요 Q 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요만 발생한 만큼 배출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단면적은 알 수 있죠? 지금 이 크기가, 요 실의 크기가, 가로가 지금 여기가 20m, 세로가 15m, 그다음에 이 높이가 5m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청결층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 청결층을 몇 미터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 높이가. 청결층의 이 높이는 1.8m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연기로 찰 수가 있는 거고, 1.8, 위에서부터 1.8m까지 해서 1.8m는 항상 신선한 공기, 즉 연기가 없는 청결층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기의 요 배출량 값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A, 요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0 곱하기 15. 그래서 300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 5m 나와 있죠. H는 5m. 그 다음에 청결층의 높이는 조건에 주어졌어요. 1.8m 문제에서. 그럼 이 시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구하는 이 힌클리식을 갖다 주어졌으니까 이 t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되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t는 20에다가 요 a 바닥 면적이죠. 가로 20m, 세로 15m에서 20 곱하기 요 a가 20 곱하기 15 하면은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화염의 요 경계의 요 길인데요. 문제의 그 조건에 보면 커다란 화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큰 화염일 경우에는 화재의 요 경계 길이가 12m예요. 그래서 요 화재 경계의 길이 PF는 12m로 해주면 되죠. 루트에다가 요 중력 가속도 G는 조건에 나와 있죠. 조건 2번에 중력 가속도는 9.81로 하라고 그랬죠. 루트 G니까 루트 9.81. 그 다음에 여기 루트 Y분의 1이니까 Y는 청결층의 높이 1.8m 분의 1. 그 다음에 요 H는 방어구역, 제형구역의 높이니까 5m죠. 그래서 5m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이 요 시간을 계산하면 47.59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요 t라는 것은 초를 얘기하는 거죠, 초. 우리가 초를 계산했는데 요 발출량을 뭐로 물어본 거예요? 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요 초를 여러분이 분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요 t가 지금 47.59초니까 요걸 분으로 고쳐주려면 1분은 6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는 이제 단위가 없어지고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47.59를 60으로 나눠주면 0.7932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t를 계산했으니까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연기 배출량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는 여기 A 바닥 면적이 지금 3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즉 20 곱하기 15m. 그 다음에 요 H, 요 층고는 지금 5m라고 주어져 있죠. 높이. 청결층의 높이, 요 Y 값은 1.8m. 시간은 0.7932분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210.29 세제곱퍼 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문제 5번 같은 문제는 주어진 공식에다가 조건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다음 물음 2번은 연기 생성률 kg/s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주어진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연기 생성률 m은 0.188 상수에다가 요 화염 경계의 요 길이죠. 큰 화염이니까 12m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청결층의 높이 1.8m죠. 그래서 1.8에 여기 2분의 3승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하면 그대로 5.45 kg/s가 바로 연기의 생성률이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산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요. 다음 6번 가죠. 자, 문제 6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 요 피난기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에는 지금 1에서 3까지 나와 있고, 물음을 보면 1, 2, 3에 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피난기구의 요 개수를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 1을 보면은 바닥 면적이 1200제곱미터,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요 4층의 학교라는 거죠. 그 용도는 강의실 용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조건을 보면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계산 과정 적지 말고 답란에 0으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학교에 요 강의실이 있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요 학교에 요 강의실 용도로 사용되는 층은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의 대상이죠. 그래서 요 1에 요 4층의 학교 강의실 용도는 답이 연계가 되는 거죠.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되는 거죠. 다음에 2번 장소 보면 바닥 면적이 800제곱, 5층의 요 객실 수가 6개인 요 숙박시설이에요. 자, 숙박시설이 여러분 층의 용도 보면 여기 노유자시설하고 숙박시설하고 요 의료시설일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죠. 그래서 여기 지금 숙박시설이니까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죠. 그래서 여기 8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마다 한 개씩 해서 500제곱으로 나눠주면 1.6개죠.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절상이죠. 정수를 만들면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추가로, 여기 숙박시설일 경우에 추가로 요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객실수가 6개니까 완강기 6개나 아니면 각 실마다 2개씩, 간이완강식 2개씩 해서 12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피난기구 중에 간이완강기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강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는 안 되고 조건에 의해서 완강기를 추가로 설치하면 객실이 6개니까 객실당 1개씩 해서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피난기구의 이 개수는 바닥 면적별 설치 개수에다가 객실당 추가 설치 개수 6개 하면 총 8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를 보면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이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직통 계단인 피난 계단이 2개소 설치된 8층의 병원. 자, 8층의 병원이니까 의료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그래서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바닥 면적에 필요한 피난기구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직통 계단이 여기 2개소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직통 계단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피난기구의 설치를 감소할 수 있는데 피난기구의 요 2분의 1을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필요한 개수가 2개니까 2개의 2분의 1이면 1개를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2개에서 감소 개수 1개를 빼면 설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피난기구의 요 설치 기준 요놈을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기구의 감소 요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좀 풀기가 좀 어려워요.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여기. 자, 2의 경우 2가 어디예요? 요 객실수가 6개인 요 숙박시설이죠. 여기에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를 3가지를 갖다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 숙박시설은 여기 그 밖의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8층이죠. 숙박시설이 지금 5층이죠. 5층이니까 4층 이상 10층이야. 그래서 그 설치할 수 있는 그 피난기구의 종류는 공간, 교사구, 안다성이죠. 자, 이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이 없는 거죠. 자, 간이완강기는 여기 조건에 보면 완강기하고 간이완강기는 제외하라고 그랬죠. 간이완강기 제외, 여기 완강기 제외. 나머지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교, 피난사다리, 구조대,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이렇게 여러분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문제 7번은 요 그림과 같은 분기배관이 있을 때 요 A쪽 분기배관 A하고 분기배관 B하고 유속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물음 2번은 유량 계산하라는 건데 유속을 계산하면 당연히 유량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하면 되니까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 유속을 계산하려면은 일단 전체 유량 요 Q는 이쪽
분기배관 A, Q1, QA죠. 요 놈하고 분기배관 B로 가는 유량의 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유량은 다시 이쪽으로 가는 유량은 유속 A에다가 단면적 A죠. 자, 요 B배관으로 흐르는 유량 QB는 유속 B에다가 단면적 B를 곱해주면 이놈이 바로 전체 유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를 풀려면 Q 값은 지금 알았어요. 전체 유량은 0.2 세제곱퍼세크. 자, 그러면 요 UA하고, 즉 A배관에 가는 유속하고 B배관으로 가는 요 유속하고의 요 관계만 알면 여러분이 미지수 하나가 되기 때문에 풀 수가 있는 거죠. 즉 UA하고 UB의 요 관계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달시 방정식이 손실 수도는 손실 계수 곱하기 관경 D분의 관길이 여기에다 속도 수도를 곱해주면 이게 바로 손실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 A 배관으로 가는 마찰 손실하고 이쪽으로 가는 배관 마찰 손실하고 서로 같은 거죠. 즉 델타 HL 요 A하고 B 배관으로 가는 요 마찰 손실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요 A 배관으로 가는 마찰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이죠. 그다음에 여기 B 배관으로 가는 마찰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이죠. 자, 여기서 같은 거는 서로 소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 각 분기관의 요 마찰 손실 계수가 0.022이니까 요 FA하고 FB는 서로 같으니까 이건 없애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중력가속도 서로 같으니까 이 G는 서로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요 DA분의 LA 곱하기 UA의 제곱 요 놈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DB분의 LB 곱하기 UB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요 A배관의 요 직경이 200mm니까 미터로 하면 0.2m죠. DA. 관의 요 길이가 1000m죠. 그래서 1000. 여기에다가 유속 UA의 제곱. 그 다음에 요 DB. 그래서 요 B배관의 직경 150mm니까 미터로 하면 0.15m. 관길이 300m죠. 여기에 UB의 요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여러분이 풀면은 5000, 요게 5000 UA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요쪽이 2000 UB의 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 2000을 5000으로 나누면 0.4가 나오죠. 그래서 UA의 요 제곱은 0.4 UB의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양변에다 이렇게 루트를 다 씌워주면 되겠죠. 자, 양쪽에다 루트를 씌워주면 UA의 제곱은 그대로 UA가 되고, 자, 루트 0.4 UB의 제곱이니까 루트 0.4에 UB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UA하고 UB의 요 관계는 루트 0.4배죠. 자, 요것만 알면은 아까 우리가 구한 이 공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UB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공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요. 자, 전체 유량은 아까 0.2 세제곱퍼세크가 나왔죠. 자, 여기 UA는 뭐라고 그랬어요? 0.4, 루트 0.4 UB죠. 곱하기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0.2m의 제곱. 이거 A가 되는 거죠. 여기 UB 곱하기 요 A, B 배관의 단면적 4분의 파이 0.15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UB 요 놈을 갖다 계산을 하면 5.33 세제곱 퍼섹 5.33 미터 퍼세크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UB 값이 5.33 여기에다 루트 0.4를 곱하면 여기 UA는 3.37 미터 퍼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달시 공식에서 요 마찰 손실이 서로 같다는 거 요것만 알면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다음 물음 2번은 분기배관 A, B의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량은 그대로 유속에다가 요 단면적 곱하는 거니까 쉽죠. 자, UA 5.33 UA가 3.37이죠. 여기다 4분의 파이 직경 0.2m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0.11 세제곱 퍼세크. QB, B 배관으로 흐르는 유량은 UB에다가 AB니까 유속 5.33, 여기에다가 단면적 4분의 파이 0.15m의 제곱. 그래서 0.09 세제곱 퍼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계산 공식만 복잡하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 달시 공식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다음 8번 가죠. 자, 문제 8번은 여기 경유를 저장하는 요 옥외 저장 탱크. 여기 이 콘루프 탱크죠. 2형 포방 출구 설치하고 옥외 보조포 소화전 2개 설치되어 있을 때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는데, 자, 물음 1번이 포소화 약재의 양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고정포 방출구에서 필요한 포소화 약재의 양은 고정포 방출구 필요한 약재량하고 보조 포소화전 필요한 약재량, 여기에다가 배관 보정에 필요한 약재량 요 세 개를 갖다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포소화 약재의 양이 되는 거죠. 즉 원액의 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요 놈은 A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 방사량 Q1 그 다음에 요 방사 시간 또 요 약재의 농도가 되는 거죠. 자, 보조 포소화전은 호수 접결구수 곱하기 약재의 농도에다가 8,000리터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배관 보정량은 75ml 이하는 보정량에서 제외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고정포 방출구에 그 필요한 약재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유라는 것은 이놈은 오염물 제4류의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석유류는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구분에서는 여기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요게 이석유류죠. 그리고 지금 포방출구는 2형이에요. 2형. 그래서 방출률은 4리터 퍼 제곱미터 분, 방사시간은 30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그 약재량은 단면적 4분의 파이에다가 탱크 직경 10m니까 10m의 제곱 곱하기 Q1 표준 방사량이 4리터 퍼 제곱미터 분, 여기다 기준 시간 30분이고 약재는
수성막포 3%죠. 자, 3%면 100으로 나눠주면 0.03이죠. 그래서 A, Q1, TS 곱해주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282.74리터. 자, 보조포 소화전 호수 접결구 수인데 여기에 보면 호수 접결구 수가 안 나오고 그냥 보조포 소화전 2개라고 그랬죠. 이럴 경우에는 호수 접결구 수 그대로 2개를 적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 N 호수 접결구 수 2개. 그다음에 S 약재 농도 0.03 3%니까 여기에다 8,000리터 하면 480리터가 되죠. 자, 여기 조건에 보면 배관에 대한 그 송행량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약재량 더하면 762.74리터가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여기 펌프의 요 동력을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펌프의 동력은 비중량 곱하기 펌프의 토출량 Q, 전량정 H, 그 다음에 효율 E, 전달계수 K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펌프의 토출량 Q를 갖다 계산해야 되는데, 자, 요 놈은 여기 단면적에다가요, 표준 방사량 Q1이죠. 다시 말해서 액 표면적에다가 요 표준 방사량이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요 놈을 계산하면은 분당 방사해야 될 그 리터가 나오는 거죠. 요게 바로 그 고정포 방출구에 송액해 줘야 할 펌프의 토출량. 그래서 보조포 소화전에 그 토출해 주어야 할 펌프의 토출량. 요 놈은 호수 접결구 수에다가 요 8,000리터 퍼 분이 요게요. 분당 400리터. 요게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요게 분당 여기다 400리터를 곱해주면 분당 펌프가 토출해 주어야 할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펌프가 포 수용액을 방출해 주어야 할 양이 요게 4분의 파이에 직경 10m의 제곱이니까 요게 액 표면적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요 4리터 퍼 제곱미터, 4리터 퍼 제곱미터 분, 요게 바로 Q1, 표준 방사량이죠. 요게 바로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약재량이에요. 약재량이 아니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포 수용액의 방출량이죠. 또 여기 요게 N이죠. 보조포 소화전의 그 호수 접결구수 2개. 여기에다가 400, 요게 리터 퍼 분이죠. 보조포 소화전 1개에서, 접결구수 1개에서 그 방사되어야 할 분당 리터죠. 그래서 요 포수용액 방출량은 1114.16 리터 퍼 분이니까 요거를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1000으로 나눠주고 1분은 60세크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전량정 계산은요. 배관의 낙차하고 마찰 손실수를 55m라고 했죠. 즉 실량정하고 배관 마찰 손실수도 55m예요. 그 다음에 폼 챔버의 방사압력 0.3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 미터를 갖다가 메가파스칼이니까 요 놈을 수도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0.3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즉 0.3 메가파스칼은 이걸 킬로파스칼로 하면 0.3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그래서 0.3 메가파스칼 곱하기 10의 3승 킬로파스칼. 요 놈을 비중량, 우리 수두라는 것은 요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여기서 압력이 이제 킬로파스칼이면 비중량은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비중량 9.8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눠주면 압력을 수두로 환산하면 30.6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폼 챔버의 방사압력 환산수도 30.61m 더해주면 85.61m가 전량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펌프의 요 동력은 물의 비중량 9.8 kN per 미터의 3승, 펌프의 초당 토출량, 그 다음에 85.61 전량정 H, 0.65는 펌프의 효율, 요 1.1은 전달 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26.37 킬로와트가 바로 펌프의 동력이 되는 거죠. 이건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9번 가죠. 자, 문제 9번은 여기 압력 수조를 이용한 이 옥내소화전 설비인데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압력 수조 내 바닥에 압력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즉 여기에 걸리는 이 압력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어 컴프레셔에서 0.5 메가파스칼의 압력으로 지금 여기 밀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수도 3.5m 요 놈을 압력으로 환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값이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요 컴프레셔에서 보내주는 압력 0.5 메가파스칼에다가 요 놈 3.5m를 갖다가 압력으로 환산해 주려면 P는 비중량에다가 요 수도 높이를 갖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물의 내용액이 지금 물이기 때문에 물의 비중량 9.8 kN per 미터의 3승, 수두가 바로 H 3.5m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kN per 미터의 제곱이 나오죠. 이게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메가파스칼로 고쳐주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 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은 1kPa이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상수 10의 마이너스 3승을 여기다 대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0.53 메가파스칼이 여기 탱크 밑부분에서 받는 압력이 되는 거죠. 물음 2번은 규정 방수 압력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는 이 건축물의 높이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압력 수조 내의 바닥 압력이 지금 0.53이니까 요거를 미터로 환산해서 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빼주고, 그 다음에 방사압력 환산 수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0.53 메가파스칼 우선 수두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두라는 것은 이 압력을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지금 0.53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걸 킬로파스칼로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야 물의 비중량도 킬로 뉴턴 퍼 미터의 3승 요 놈으로 나눠주면
수두가 산출이 되는 거죠. 자, 킬로파스칼이라는 것은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의 단위와 같죠. 그래서 킬로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나눠주면은 미터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0.53 메가파스칼이니까 이걸 킬로파스칼로 하면 10의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자, 물의 비중량 9.8 킬로뉴턴 퍼 미터의 3승으로 하면 여기서 단위가 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뒤에 요 마찰 손실하고 방사 압력 환산수두가 없으면 몇 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냐면 요만큼, 이 높이만큼 할 수 있는데 배관의 마찰 손실이 6.5m, 이걸 빼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방사 환산수도, 우리 옥내 소화전이 0.17 메가파스칼이 방사 압력이죠. 그래서 0.17에다가 10의 3승을 해줘야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물의 비중량, 이놈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두로 환산이 된 거죠. 그래서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30.23m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여기 자동식 공기 압축기를 갖다가 설치 목적. 이거는 요 압력 수조 내에 요 압력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옥내 소화전 노즐에서 노즐 선단에서 요 규정 방수 압력을 유지시키려고 자동식 공기 압축기 에어 컴프레서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9번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